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무역계약의 종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의 종료다라는 거는요,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이제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계약의 종료라며 매도인, 매수인, 양 당사자 모두가 서로 간에 자신의 의무를 이행을 하면 되는 거죠. 가장 본질적인 의무다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는 물건을 약속대로 넘겨주는 거고요. 제품을 인도해 주는 거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본질적인 거는 물건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사히 이제 종료가 되죠.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종료가 되겠죠. 근데 그러나 또 다른 종료의 형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셀러 바이어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당사자끼리 화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로써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죠. 화해를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화해로서 분쟁을 해결한다 그럴 때 화해. amicable settlement 혹은 negotiation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 화해로서 종료가 안 돼요. 그럼 그때는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중재나 소송 판정이 나게 되면 그로써 계약도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종료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뭐냐면 그러한 두 가지 경우가 아니고 특별히 서로 간에 정해놓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생기면 계약은 종료가 된다라고. 그래서 계약서에 들어가는 그 종료의 그 사유에 대해서는요. 이건 계약서마다 굉장히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이 계약서에서는 이렇게 써놨다라는 거죠. 근데 되게 이러한 내용으로 종료를 한다라는 것이 많은 계약서에 보면 이와 유사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제가 그럼 해설을 해드려 볼게요. 자, 이 문장은 이렇게 된 거예요. Seller may terminate. terminate가 뭐예요? 종료하다, 끝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터미널 그러면 종점이잖아요. 끝나는 지점. Seller may terminate the contract.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For the breach of the contract. 기본적으로는 요 문장이죠. 그렇죠? Seller may terminate the contract for the breach of contract. breach 하는 거는요. 이거는 계약의 불이행. 그래서 계약서의 내용을 불이행했을 때 셀러는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들어간 말들을 보면 어떻게 by notice in writing 서면으로 통지를 해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셀러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너 이 계약은 종료야 라고 이렇게 서면으로 통지한다면 계약은 종료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떠한 경우가 해당이 되느냐? 이 계약서에서는 1번, 2번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요. Seller may terminate the contract for the breach of contract. 계약서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셀러는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이 불이행되면 셀러는 종료시킬 수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 종료를 통보하느냐? By notice and writing. 서면으로 통보하며 notice 통보함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without prejudice 하는 거는 prejudice는 뭐예요? 영향을 미치다 하는 거죠. without이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디에? to any remedy. remedy라는 건 구제 조치예요. 그쵸? It might have against buyer. 바이어에게 행해줘야 되는 구제 조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할 건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종료는 시킬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러니까 바이어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구제 조치에 대한 권리는 침해하지 않고
어쨌든 계약은 종료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셀러는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유는 이거는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엄청 많은데 대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If buyer fails to comply with any of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 자, 여기서 fail 하는 거는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약서에 어떠한 조항이라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comply with 하는 건 일치한다라는 거니까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지 마시고요. 예. 이 계약서에 어떤 조항들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한 연이어서 뭐요? does not remedy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그쵸? 예. The violation, 뭐에 대해서 violation of breach. 계약의 위반이나 아니면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위반이나 아니면 불이행에 대해서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 이런 얘기예요. 야, 너 이번에 돈 언제까지 준다고 했는데 안 줬잖아. 빨리 줘.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돈을 안 준 거예요. 구제조치라는 게 돈을 주는 게 구제조치거든요. 원상 회복시키는 거. 예, 안 해준 거예요. 언제까지? Within 15 days after it has been notified thereof. 그래서 그러한 구제 요청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구제 조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 계약은 종료된다. 자, 1번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바이어가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바이어가 계약서의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더군다나 그 이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구제 조치를 취하라 그랬는데 15일 이내에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 통지를 받고 나서도 15일 이내에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은 종료된다. 라는 거예요. 너 돈 빨리 줘. 왜 돈 안 줘? 그리고 통지를 했어요? 15일 지났어요? 그래도 돈 안 줘요? 그러면 계약 종료가 된다. 그렇게 둘이서 합의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요. If any proceeding for insolvency or bankruptcy, 예, 파산, 도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insolvency, bankruptcy는 파산이고요. 도산, 파산. 그래서 if any proceeding for insolvency or bankruptcy instituted by 그래서 이러한 파산이나 도산이 진행되고 있거나 or against buyer or 예, a receiver is appointed for buyer. 여기서 receive 하는 건 뭐냐? 법정 관리인이에요. 법정 관리인이 바이어에 대하여 법정 관리인이 선임이 됐을 때 대개 파산하면 법정 관리인이 선임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이어 회사가 파산하거나 바이어 회사에 법정 관리인이 세워졌을 때 그때도 계약은 종료가 된다.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그쵸? 근데 여기는 보면 이것도 또 셀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쵸? 그죠? 바이어 얘기는, 셀러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셀러 회사가 도산한다 이런 건 안 나와 있고, 바이어가 이렇게 파산하거나 아니면 법정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관리인이 설립이 됐을 때, 셀러 얘기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도 상당히 버라이어티하게 변할 수는 있다. 바이어한테 유리하게, 셀러한테 유리하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경우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이 됐거나 혹은 이행이 안 돼서 중재나 아니면 소송으로 가서 확정 판결이 났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별도의 조항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대개 모든 계약서에는요, 이 종료 조항을 추가시켜 놓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클레임 조항, 그 다음에 Governing Law Arbitration, 요거는요, 전번에 53강을 보세요.
53강을 보시면 거기에 요 두 조항에 대한 설명을 이미 제가 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클레임 조항이 이건 뭐냐면 클레임 제기 기한은 14일이다. 목적지에 물건이 수입지에 도착하고 나서 14일이다. 그 다음에 중거법, 중거법은 싱가포르법이고, 그 다음에 중재로서 소송으로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arbitration, 예,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중재에 의해서 싱가포르에서 중재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싱가포르 법에 따라 가지고 해결을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governing law 이게 바로 뭐냐면 준거법 혹은 applicable law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고요. 중재는 몇 심까지 있다고 그랬나요? 단심. 그러면서도 중재 특징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중재는 민간인들인 중재인들이 하지만 그러나 판결이 나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소송의 결과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1심으로 끝난다. 중재는 반드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만 중재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중재로 해결을 하고자 할 때는 중재합의의 3요소, 중재지, 그러니까 어느 국가, 싱가포르, 그 다음에 중재 규정, 그 다음에 중재 기관이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싱가포르에서 한다. 그 다음에 중재법은 싱가포르 중재위원회법과 싱가포르법이다. 그 다음에 어디서 하느냐? 중재기관은 싱가포르 커머셜 아비트레이션 보드, 싱가포르 상사중재위원회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요 두 개는요. 요거는 53강을 잘 참조하시기 바랄게요. 53강이에요. 53. 거기 보면 중거법, 중재 이렇게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신 날 되시기 바랄게요.